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수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하모닉 관심주 진단 시간으로서요, 최근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들 대해서 알아보고요. 다음 째 삼성전자가 최근 조정을 받고 있죠. 과연 그러면 언제쯤 그리고 어느 가격대에서 지지 삼아서 상승 반전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에 보이는 것은 하모닉 관심주죠. 우리가 총 한 20종목이 된다 그랬어요. 이제 대부분들이 이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재 업종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 들어서 이 스마트폰 부품주를 하나씩 추가로 편입을 시키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우선주 RF, HIC 전략주에 있죠. 전략주라는 게 뭡니까?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기대주는 시장에서 이미 이슈화가 되고 있거나 앞으로 이슈화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 그랬죠. 최근 덕산 네오룩스 움직임이 상당히 좋죠. OLED 소재 종목이죠.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또 이것도 반도체 소재고요. 이오 테크닉스 반도체 장비주죠. BH 최근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고 있지만은 오늘 움직임 일단은 2만원 선을 지지해 주려는 강한 노력을 엿보였다. 내년서부터 실적 상당히 좋아져요. 4분기 실적은 한 15%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부진할 걸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2차전지 포스코 케미칼이 있죠. 최근 좀 덜 빠졌다고 오늘도 최근에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향후에 포스코 케미칼이 2차 전지의 대장주로 우뚝 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최근에 우리가 이 스마트폰 관련주로 하나 편입을 시켰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우주 코엔텍은 조금만 올라오면은 이제 매도 관점, 이제 우리 관심 종목에서 제외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SNS텍 내일 쉬고 목요일날 조금 상승을 하던 못하던 일단은 한번 제외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기 모습 좋죠? LG 이노텍과 한번 다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원익 IPX 오늘로서 나흘째인가요? 다섯째 하락인데 오늘 좀 수급 개선이 나왔어요.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선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RF텍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하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랬죠. 자, 보면요, 한번 차트를 볼까요? DB하이텍 우리가 지난 일요일인가요?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하는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한눈에 보이죠, 그렇죠?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하고 대부분 물량을 개인들이 매도하고 기관도 계속적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DB하이텍 그리고 MC넥스, 그렇죠? 어제도 우리가 MC넥스는 진단을 해드리면서 주가는 크게 하락했지만은 개인들의 매수가 없다. 그동안에 매수를 했던 외국인들이 어제도 매수했다. 걱정할 필요 없다 했죠? 오늘 6%나 급등을 하고, 또 PSK 이것도 이제 장비 업종이죠. 자, 오늘 3% 떴죠. 오늘 어제 산 것보다 다시 또 대사는 상당히 좋은 모습.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하는 종목군들의 상승 탄력이 높다. 여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은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종목, 아까 말씀드렸죠. 스마트폰 관련주라든지 반도체 소재 장비주들이죠. 그런 관련주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이런 종목들 지금 드린 DB하이텍, MC넥스, PSK 다 좋은 줄 알겠습니다. 실적도 좋아지고 내년부터,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매수해서 주가 좋은 줄 알겠는데 이미 주가가 많이 떴죠. 우리는 항상 추경 매수는 될 수 있으면 자제하자. 이렇게 크게 뜬 종목들은 내가 타고난 감각이 있어서 언제든지 손절을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만 접근을 하라 했어요. 아니면 충분한 조정을 거친 다음에 모습을 갖출 때 우리가 접근을 하던지, 그렇죠?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요, 우리가 추경 매수, 추경 매도를 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사지 못하고 원하는 가격대에 팔지 못해요.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다니다 보면은 낭패 보기가 일수다. 10번 매매해서 8, 9번 잘해도 한두 번에 따라가서 샀다가 크게 하락하면 손실 많이 보죠. 그런 것들은 일반인, 대부분의 일반 투자가보다는 거의 그런 형태의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타고난 감각 있는 분들, 손절을 내 나름대로 잘 치신다는 분들은 뭐 접근을 해도 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일반인들은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정 받은 거, 그렇죠? 그런 종목들, 우리 썸네일에도 좀 두 종목 올라가 있죠? 그런 종목들 계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해서 일단은 외국인들 집중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삼성전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수급상도 좋고, 특히 제가 계속적으로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다. 왜? 4차 산업혁명의 한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 부분을 봐도요. 지금 디램 가격 아직도 바닥 통과 중이라 그러죠. 내년 1분기나 2분기 때부터 상승 반전한다 하죠. 그러면 디램 가격이 이제서부터 좋아진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수익이 크게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또 5G 스마트폰 그리고 갤럭시 폴드 새롭게 출시했죠. 내년서부터 본격 개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5G 통신이 상용한 나라가 몇 개 안 되죠. 그렇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전국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만 되고 내년에 전국적으로 깔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본 내년에 올림픽에서 본격적으로 5G 상용화 시작하죠. 중국 지난 11월 달에 이제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년서부터는 5G 스마트폰이 엄청 팔리겠죠. 아마 내년에 예측하는 것이 작은 데가 2억 대고요. 그리고 조금 많이 보는 데는 2억 5천에서 3억 대까지 봐요. 그런 부분. 그러면 디램 가격도 좋아지지. 스마트폰 5G 이제 보지 가격도 비싸죠. 갤럭시 폴드 세계 최초로 출시를 해서 인기 끌고 있죠. 그렇죠? 모든 부분. 그리고 통신 장비도 있죠. 이 세계에서 5G 통신 장비 업체들 1위 업체가 화웨이인데 미국이 제재하죠. 좀 이따 그 부분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통신 장비도 지금 5G는 2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진다 해서 지금 이게 보수적으로 잡아도요. 내년 영업이익이 한 200 여기 있죠. 영업이익 32% 증가 36조. 그렇죠? 물론 최고의 실적보다는 적지만은 상당히 좋아지고 아마 이 전망치보다도 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나 해서 일단 실적을 잡아도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죠. 그래서 최근 주가 조정을 받는 이유가 최근에 가격 상승에 따라서 사상 최고가 수준 57,000원대에 와서 조정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 여기에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빠르면 이제 1월달 다다음 주죠? 예, 실적 잠정치 발표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잡으면은 이제 이 연말 배당락이 되는 기준일이 26일과 27일이죠. 그것은 이 선물과 연계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적게 매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판단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예, 오늘까지 5일째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빠르면은 배당 기준일인 26일 오후나 27일 그 다음날 아침이 저점을 형성을 할 거고 조금 길어진다라면은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1월 첫째 주죠. 그러니까 둘째 주라고 봐야겠죠. 뭐 8일이나 9일쯤에 아마 실적 발표할 것 같은데 예전 걸로 보면요. 그러면 그 전후로 해서 실적이 발표될 쯤에서 부진했으니까는 그리고 턴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의 바닥은 빠르면은 모레 26일과 27일 사이 그리고 늦어도 1월 두 번째 주에 나오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가격대 상은요. 우리가 항상 보면 20일 이동평균을 잘 보고 전고점 우리가 의미 있는 지지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이 전고점 점저점
그리고 이동평균선이었죠. 근데 이 세 개가 다 겹쳐 있으면 엄청난 지지 효과를 본다 그랬죠. 자, 최근에 대량 거래가 터진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53,300원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 고점 수준이 얼마입니까? 요 수준이죠? 예, 53,000원대죠.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상향으로 올라오죠. 지금은 20일 이동평균선이 52,800원이지만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죠. 그건 좀 2, 3일 길어도 일주일 안에 53,000원대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53,000원대에서 4,000원 전후 조금 많이 주면은 빠르면은 54,000원 선에서 지지를 해줄 거고 늦게 돼도 이 53,000원, 3,500원 전후 수준에서는 강력한 지지가 되면 거의 조정의 끝 마무리다. 이제는 겁먹고 매도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54,000원에 살까 53,500원까지 빠지면 살까 그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해서 삼성전자 이제 조정은 거의 끝 마무리다라고 가격 대상으로도 더 이상 크게 밀릴 가격대 53,500원에서 54,000원 사이니까요. 한번 그때 타이밍을 한번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제 5G에 대한 진단이에요. 자, 미국 5G 패권 잡기 위해 5G 특별 대표를 신설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대로 삼성전자가 이 세계 5G 통신 장비 업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 따지면 4위. 그리고 5G 통신 장비만 따지면 2위라 했죠. 근데 이 미국이 계속적으로 화웨이에 대한 견제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삼성한테 나올 가능성, 수주가 될 가능성이 크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미국에 세 군데 통신사와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일본 한 군데, 최근에 또 캐나다하고도 계약 맺었죠. 계속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수혜가 된다 그랬죠. 여기 보면요, 오른쪽에 삼성전자의 수출에 따른 수혜 대상. 이거는 지난 일요일날도 말씀드린 거예요. RF, HIC, 지라갈륨, 트랜지스터, OE 솔루션, 광틀의 15. 중국에도 이번에 50기가 BPS 출시를 해서 지금 시장 진입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RF텍, 삼성전자한테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고요. 서진 시스템, 삼성전자 5G 기지국 함체 생산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갖는 메인 벤더다 그런 내용이죠. 특히 RFHC는 삼성전자 내 지라갈륨 트랜지스터 점유율이 독점적인 업체로 추정돼 이번 계약으로 추가되는 연간 매출액 규모가 200억 이상이 될 거다. 그렇죠? 여기 내용 보면요. 또 RFHC는 이 화웨이, 지금 아직도 세계 1위에요. 미국이 제재를 해줘도 유럽에서도 독일이라든지 그런 쪽이 지금 이 화웨이랑 계약을 맺으려고 그러죠. 이 화웨이의 제2 벤더로 올해 매출을 화웨이 말 수출이 한 450억인데 내년에 1100억, 그 다음에 2000억이 돌파가 되죠.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 올해요. 국내 상용화로 인해서 5G OE 솔루션이나 KM들로 실적 무지 좋아졌죠. 근데 RFHRC는 좋아진 게 없어요. 오히려 3분기는 적자가 났죠. 4분기는 조금 좋아지지만은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진다. 그러면 내년서부터 본격적인 시장이, 주가의 상승이 시작된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한번 차트 모양 볼까요? RFHIC. 자, RFHIC 오늘 500원 하락한 34,500원이죠. 오늘 우리가 문자를 통해서 RFHIC 이 34,500원 이하에서는 좀 더 추가 매수를 한다. 조정의 끝마무리가 아닌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 거래량 46만 주, 전일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평균 거래량 하회하죠. 그리고 수급을 보십시오. 오늘 주가가 500원, 그리고 장중에는 더 빠졌다 갔죠. 34,200원까지 하락을 했지만은 개인들의 매수가 겨우 6,500주 내외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전에 이렇게 크게 빠지면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개인들이 매수를 해줘야 되죠. 근데 최근의 흐름, 어제도 주가 하락하는데 개인들이 팔고 기관이 샀죠.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개선이 확실하게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 얼마 실적이 남지 않고 이제는 어마 수주권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주가는 앉아서 오늘 뭐 추가 매수 관점 그게 부담은 되지 않는다. 20일 이동평균선 수준에서 아마 조금 지지를 해주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 하모니 가심주 한 종목 더 있죠? RF텍. 자, RF텍 오늘도 조금 하락이 컸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뭐 0. 몇 프로, 1%, 2%예요. 많이 뜨면 2%, 많이 빠지면 2%, 그렇죠? 주가 움직임이 갈수록 좀 작아지는데 거래량도 그렇죠? 감소하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 몇 개월입니까? 지난 8월서부터 계속적으로 작은 박스권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아마 거래량이 한번 터져줘야 돼요. 본격적인 상승.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약 안 갖고 계신다는 분들은 뭐 지금 쉽게 매수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좀 기다렸으니까 좀 더 기다려서 수익을 내고 나오자. 최소한 뭐 9,000원 이상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미 기다린 거 좀 더 기다려서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얻고 나가야 되지 않나. 뭐 수급상으로도 나쁘지 않죠. 어저께 한 2% 정도 빠지면서 개인들이 28,000주 매수를 했지만은 오늘 130원 하락하는데도 오히려 개인들이 매도. 그렇죠? 수급이 이 5G 쪽이에요. 수급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어.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움직임이 조만간에는 나올 수 있다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방송한 지 한 10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요.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면 구독하기. 예, 그리고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BH. 오전에 이 스마트폰 관련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또 이 종목을 또 빼먹었어요. 그렇죠? 최근에 자꾸 BH를 조금 제외를 시키는데 한번 BH 움직임 볼까요? 그렇죠? 지난 이 며칠입니까? 이 11일이네요. 그렇죠? 2만원이 깨져서 물량이 마구 쏟았죠. 바닥권에서 19,250원 저점 수준에서 거래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반등 주고 오늘도 2만원이 살짝 깨졌지만 바로 또 되돌려주는 모습이 있죠. 오늘 19,850원까지 갔네요. 그래서 거래량 감소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수급도 이제 조금 개선되려는 모습이 나와요. 이 BH도 4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하다 그러죠? 작년 대비해서 한 15% 정도 감소하나요? 좀 전망치가. 그렇지만 내년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 갤럭시 폴드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화면이 갈수록 커지죠? 또 OLED, 애플이라든지 그런 들이 또 OLED 화면을 쓰게 되면은 거기에 이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이 더욱더 많이 들어간다. 특히 일체형으로 되면은 그 단가도 Y-옥타를 했어요. 단가도 상당히 비싸지죠. 2배에서 6배 비싸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년에 실적은 좋아지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도 갈수록 작아진다. 수급도 개선됐다. 조만간에 본격적인 상승 기대도 된다 해서 조금 오랫동안 좀 한 달 정도 됐죠? 갖고 계신지? 저희가 아마 이때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근데 이때는 뭐 우리가 이제 선취매층에서 30% 정도만 언급을 해드렸는데 아무튼 가격대 언제든지 그 이상은 가능하니까는 조금 지루하고 좀 답답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끌고 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제 삼성전기죠. 4분기 무난한 실적 내년 실적 상향 기대죠. 4분기 실적 무난하다는 얘기는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작년 대비해서 조금 좀 나빠지는 걸 보고 LG이노텍은 최근에 같이 움직이죠. 움직이는 이유가 다른 것 없이 카메라 모듈 쪽이에요. 오늘 MC넥스 강하게 치고 갔듯이 삼성전기, LG이노텍 오늘 종합지수 상당히 약한 흐름 속에도 선방했어요. LG이노텍 같은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아진다 그러죠. LG이노텍. 우리가 꼭 뭐 LG이노텍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 모듈 부문 쪽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럼 우리가 계속적으로 카메라 모듈 쪽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리는데 쉽게 매도할 필요 없죠. 좋은 모습이오는 거래량 감소하고 시장도 나쁜데 적은 거래량으로 플러스를 만들어줬죠. 충분히 돌파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기도 오늘 1,500원 상승했죠. 그렇죠? 거래량 소폭 증가하면서 어저께 하락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그래서 오늘은 거래가 실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거래가 실리지 않았으면 밀렸을 겁니다. 다시 상승하는 것에서 그리고 수급사항 보십시오. 그렇죠? 개인들 매도가 집중이 되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해요. 그렇죠? 이런 모습. 그래서 카메라 모듈 쪽 저는 뭐 누누이 말씀드려
2월 중순경에 갤럭시 S11이 출시되면 최소한 1월 중순이나 하순까지는 이 스마트폰 부품주, 특히 카메라 모듈, TOF, 3D 센서 쪽 관련주들은 좀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이 폴디즘이라 하죠. 줌 기능 하는 거. 그게 아마 5배 줌까지는 가능한 게 이번에 증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혜죠. 액트로, 그쵸? 계속적인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이 OLED 관련주에서 우리가 두 종목, 지금 하모니 관심주에는 덕산, 네오룩스만 있어요. 덕산, 네오룩스. 그렇죠? 자, 오늘 연중, 고점, 52주 신고가는 돌파를 못했지만은 이 장중 고점으로는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수급사항도 상당히 좋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덕산, 네오룩스, SFA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렇죠? 누가 먼저 52주 신고가를 돌파할지 봐야겠지만요. 상당히 두 종목이 같이 움직이고, 오늘 조정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그렇죠? 거래량 감소시키고. 자, 오늘 SFA 오늘 하루 종일 주가 변동폭 보세요. 고가가 0.11 플러스 저가가 마이너스 1.56. 오늘 하루 종일 움직인 종목이 1.67, 2%도 안 된다는 게 하루 종일 움직인 게. 특히 이 고점 부근에서 또 시장도 나쁜데, 시장이 나쁘면요, 개인들은 고점 부근, 웬만한 사람들은 다 수익이 난 상태. 그러면 차익 매물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거래가 감소한다. 차익 매물 매도세가 소진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 종목을 많이 사서 그동안 많이 걷어 들여왔어요. 그리고 내년에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은 오늘 매도세가 거의 없네. 그럼 내가 이제 매수가 조금만 소폭만 해서 내일 거래량이 15만 주, 20만 주만 되면은 최근 고점이 얼마입니까? 45,800원이네요. 돌파하고 치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위기 다 만들어 놨다. 상당히 좋은 모습. 수급적으로도 오늘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소폭 매도하지만은 거래가 적다 보니까요. 그렇죠? 주가가 또 하락하는데도 개인들 매도. 계속적으로 기관 외국인들이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 아주 좋은 모습. 덕산, 네오룩스, SFA. 우리가 덕산, 네오룩스,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종목 기준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목표치 한 3만원까지 본다 했죠. 그 이유는 2016년, 17년에 이 소형 OLED 투자할 때 15조 투자한다 했어요. 그때 올라갔던 가격대가 만 얼마였어요? 3만원까지 갔죠. 한 100% 넘게 올랐어요. 자, 요번에도 충분한 주가 상승이 견인됐지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OLED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오히려 없는 분들은 추가 매수라든지 물량 작업이면 해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2차 전지주죠. 자, 2차 전지주들 거의 다 공통된 보고서들이 4분기 실적도 안 좋지만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좋아질 거다. 그것도 유럽발로.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 공업정보화부 친환경차 부문 계획 초안에서 원래 2025년까지 전기차 비중이 전체 시장에서 20%를 생각을 했는데 25%를 올랐다 했죠. 물론 중국 정부가 지난 7월인가요? 6월인가요? 8월, 아무튼 그 전후로 해서 보조금 지원이 된 것이 이제는 끊겼죠. 그래서 이 중국의 전기차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게 축소되고 있지만은 이 목표치를 크게 높인 상황에서 중국도 전기차 시장 지금의 축소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중국 그리고 유럽은 당장이에요. 내년부터 이 연비 규제가 바로 들어가죠. 거기에 따라서 이 독일 정부 보조금 50%로 높이고, 그렇죠? 전기차 사면 50% 더 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유럽 전기차 시장이 좋아진다. 그래서 내년부터 전기차는 어차피 대세입니다. 그 시기가 좀 빠르게 오느냐 아니면 좀 늦어지냐에 따라서 이 2차 전지 관련주의 주가도 빠르게 상승하느냐 조금 더디게 상승하냐 그죠.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화질 4개로 구분된다 그랬죠. 양극재에는 이런 회사가 있고 음극재에는 이런 회사가 있고 지금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죠. 나중에 상승을 할 때 시장에서 2차 전지들이 이슈화돼서 인기가 있을 때는 이런 종목들 어떤 종목들은 다 구분을 해야겠죠. 자, 이 중에서 우리 이제 갖고 있는 것이 이제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이 에코프로 BM, 그리고 하나 종목을 말씀드려서 조금 단기적으로 내가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지금 우리가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두 종목보다 일진 머트리얼즈가 먼저 움직이지 않나. 그렇죠? 자, 화면에 보십시오. 이게 일진 머트리얼즈의 주가의 움직임이고 오늘 플러스 200원 나왔어요. 수급상황 보십시오. 계속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한 4, 5일 정도 하락을 하고 조정을 받는데도 개인들 매도가 집중되죠. 그 물량 외국인들이 다 받아주고 있어요. 오늘 코스닥 지수 8포인트 한 1% 넘게 하락했는데도 선방을 하고 또 거래소 시장도 13포인트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가 하루에 등락폭 보십시오. 고가가 0.89 플러스 저가가 마이너스 0.64 하루 종일 움직인 게 1.6%도 안 되죠. 1.53이네요. 그러면서 개인들이 팔고 그렇죠?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의미 있는 지지세에서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하고 수급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최근 5일 동안 받았다 그랬죠?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렸던 세력들이 팔지를 않았다라면은 도망간 것이 아니다. 더 띄우기 위해서 숨고리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런 모습도. 일진 머트리얼도 지금 여기서 이평도에 싹싹 결집되고 그렇죠? 그런 모습.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2차 전지에 관심이 있고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일진 머트리얼즈가 가장 좋다. 우리가 지난 주말에 LMF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은 종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게 수급적으로 보죠. 이것도 상당히 좋은데 좀 주가가 좀 바닥권에 있어서 그렇죠. 우리는 너무 주가가 바닥권 역배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정배열 좋아하지. 아니면 최소한으로 이동평선과 주가가 만나는 결집되어 있는 그런 거라든지 너무 역배열은 별로다. 근데 그런 모습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사니까요. 그렇죠? 개인이 팔고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근데 저는 일진 머트리얼즈가 만약에 지금 2차 전지를 선택을 한다면 단기적으로 제일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모니 관심주 진단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목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